정보와 감동이 있는 TV 이유 다정다감입니다. 요즘 봄 기운이 완연해졌죠. 이런 날씨에 집에만 있기에는 너무 갑갑하고 그렇다고 밖으로 나가자니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고민을 싹 날려줄 곳을 오늘 박혜원 리포터가 또 소개를 해주신다고요? 네, 오늘 제가 알차고 또 안전한 나들이 장소를 소개할까 합니다. 지금껏 만나본 적 없는 아주 알차고 또 볼거리가 가득한 곳인데요. 지금부터 화면 고정하시고 함께 떠나봅시다. 나 놀러 가고 싶어. 안 돼. 코로나라 위험해. 집에 있기 심심하단 말이야. 아니, 어디 있는 곳도 없단 말이야. 그런 고민을 싹 날려줄 곳이 대전에 있습니다. 바로 저기 있습니다. 국내의 기초과학은 물론 첨단과학, 기술사, 자연사 등을 연구하고 전시하고 있는 국립중앙과학관을 찾았습니다. 이곳으로 말할 것 같으면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일반인들이 과학을 더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새로운 전시물들이 가득하다는 소식을 입수하고 제가 또 얼른 달려가 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분위기는 너무 썰렁한데요. 심지어 운행 중지라는 안내편도 보이고요. 감독님, 불도 다 꺼져 있고 막 이상한 소리만 들리고 저건 이용도 장인어른 안에 잘 오셨어요. 누구세요? 깜짝 놀랐네. 아니, 새 단장 했다 그래서 호기롭게 소개한다 그러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 진짜 큰일 났어. 어떡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체험형 전시품은 비록 하지 않고 있지만 안전하게 비접촉으로 볼 수 있는 전시품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아까 저를 깜짝 놀라게 했던 소리가 바로 이 전시더라고요. 아, 이게 전시물이라고요? 네, 올해 첫 선을 보이는 이름하여 전기 쇼쇼쇼. 지금 이 음악은 악기로 내는 소리가 아니라 바로 이 전기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나요? 제가 너무 재밌는데요? 그런데 어떻게 전기에서 이렇게 소리가 나요? 전기는 굉장히 뜨거운 고열이기 때문에 주변 공기를 팽창시켰다가 수축하는 과정에서 소리가 나거든요. 그 원리를 이용해서 멋진 음악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저는 속마음을 꿰뚫어보는 마법사입니다. 근데 이거 떠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네, 이거는 연구자석, 전자석, 코일을 이용한 자기유도 방식의 무선 전력 정송 장치예요. 네, 쉽게 말하면 현재 여기 안에는 전자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자석은 전기가 흘러 들어갔을 때만 자성을 띠게 되는데요. 전자석의 자성과 여기 전구 안에 있는 연구 자석이 서로 밀어내는 힘 때문에 전구가 뜰 수 있는 원리입니다. 전류가 흐를 때마다 자성에 의해 둥둥 뜨는 마법 같은 원리죠. 자, 이번에는 머리가 쭉 뻗서는 체험인데요. 이렇게 손을 올려놓고 기다리면 꼭 정전기가 일어났을 때 머리가 저렇게 되잖아요. 네, 맞아요. 전기다. 바로 그 정전기를 체험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진짜 깜짝 놀랐잖아요. 어머, 뭐 하시는 거예요? 어머, 잠깐만. 감독님, 저 좀 열어주세요. 리포터님 혹시 담력 강하세요? 아니요. 강하실 것 같아요. 아니요, 감독님. 네, 이제 저기 기마개가 있거든요. 기마개 차시고 가운데 발판 위에 올라가셔서 가만히 계시면 돼요. 음악 듣는 건가? 깜빡 속았지 뭐예요. 음악 감상이 아니라 이 번개 맞기 체험이었습니다. 저 보셨어요? 완전 용감했던 거? 진짜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막 정전기가 온몸에 막 흐르는 느낌이 들면서 찌릿찌릿하고 한 번만 경험하면 저는 될 것 같습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체험부터 이렇게 직접 해보는 전기 연주까지
찌릿찌릿한 체험이 가능합니다. 쇼 끝은 없는 거야. 전기쇼에 이은 로봇 쇼쇼쇼. 자, 이번엔 세대의 로봇들이 선보이는 댄스 퍼포먼스가 펼쳐졌습니다. 그렇죠. 과학관에는 로봇이 빠질 수가 없죠. 저희 로봇들 어떠신가요? 춤 재밌게 잘 추지 않아요? 춤을 저처럼 이렇게 너무 잘 추긴 하지만 춤만 잘 추는 로봇인 것 같아. 댄스 머신 그런 로봇인가? 맞죠? 아니에요. 이 로봇들도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로봇이랑 대결 한번 해보시겠어요? 대결이요? 네, 갑작스럽지만 그 도전 받아들이겠습니다. 인간 대 로봇. 먼저 농구 자유투 대결입니다. 로봇이 먼저 공을 집어들었는데요. 우와, 한 번에 골이 냈어요. 질 수 없죠. 우주의 기운을 모아 슛! 아, 네, 다시 한번. 어머. 아이고, 자유투가 이렇게 어려운 거였나요? 로봇은 계속 골인데요. 이번 대결은 로봇 완승이네요. 괜찮으세요? 아니, 제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요. 이거 약간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뭔가 이길 수밖에 없게 만든 것 같단 말이에요, 이 로봇이. 아닙니다. 이 로봇도 자기가 놓고 싶은 애 놓고 싫을 때는 안 놓기도 해요. 아, 이거 못 믿겠는데요. 그럼 다른 대결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이어지는 대결, 물병 세우기. 인간의 자존심을 걸고 도전! 단발의 차로 아쉽게 패배. 이번에는 로봇이 내는 그림 퀴즈. 뭘 그리는지 한번 맞춰보세요. 뭘 그리는 걸까요? 강아지? 아니, 고슴도치? 고슴도치 정답입니다. 자, 다음 전시관으로 자, 가볼까요? 이번에 짜자잔! 천체관으로 가볼게요. 고고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곳에 오면 낮에도 별을 볼 수 있다고 들었어요. 뭐 네, 맞습니다. 천체 망원경이라도 있는 건가요? 망원경은 없지만 안에 들어가시면 별이 있는지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들어가 보실까요? 가볼까요? 이야, 우와, 진짜 넓다. 영화관 같아요. 천체관은 하루 3회 50명씩 입장하고요. 온라인 사전 예약제로 운영합니다. 그럼 이제 우주여행 출발해 보실까요? 네, 좋아요. 출발. 출발. 우와. 짜자잔! 대낮에 우주쇼가 펼쳐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밤하늘은 오늘 밤 11시에 볼 수 있는 밤하늘을 저희가 화면에 띄워놓은 건데요. 혹시 북두칠성이라고 들어보셨죠? 들어봤어요. 네. 북두칠성. 혹시 지금 하늘에 보이는데 어딘지 찾아보시겠어요? 저거 같은데요, 선생님? 네. 얼추 비슷하게 고르신 것 같은데 아, 네. 정답은 바로 여기 있는 별자리입니다. 아. 국자 모양처럼 생겼죠? 네. 이 북두칠성 같은 경우에는 이름이 특이해요. 다른 별자리들은 뭐 헤라클레스 자리, 큰 개 자리, 뭐 이렇게 약간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나오는 이름들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요거는 이름이 한자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전통 별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사람들은 저 북두칠성을 보고 죽음을 관장하는 신선님이라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혹시 사극 보시면 네. 물 떠다 놓고 이렇게 소원 비는 거 네, 본 적 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본 적 있어요. 네. 그럼 선생님 제 소원도 이루어주시나요? 혹시 어디 아프신 데 있으세요? 제가 어깨가 좀 안 좋아가지고. 같이 빌어볼까요? 아, 네. 네,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제 어깨가 안 아프게 해주세요, 북두칠성님. 이 북두칠성이 알고 보니 큰 궁자리의 꼬리 부분이더라고요. 몰랐던 천체 이야기도 듣고 봄철 별자리도 만나봤는데요. 멀리 가지 않아도 밤이 오지 않아도 우주여행 가능합니다. 이번엔 생물탐구관으로 떠나볼까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자연으로 가득가득해요. 뭐 꽃도 있고 풀도 있고 그리고 꽃처럼 아름다우신 우리 선생님도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더 아름다우세요. 이곳은 평범한 꽃과 나무들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이 가꾸고 소중하게 보존해야 될 식물들이 이곳으로 왔어요. 자, 한번 보실까요? 올해부터 이곳에서는 우리가 꼭 기억하고 지켜야 할 멸종위기 식물들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 앞에 보시면 풍란이랑 나도풍란이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 식물은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멸종위기 식물 1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식물입니다. 근데 옆에 있는 나도풍란이라는 식물은 자세히 보시면 동글게 생긴 심장 모양과 같은 게 특징이에요. 뿌리는 푸른색이 돌고요. 옆에 있는 식물은 풍란인데 지금은 꽃을 볼 수 없지만 7월에 꽃이 핍니다. 근데 풍란은 꽃이 피면 무척 향기로워요. 여름에 다시 가봐야 되겠네요. 네, 자, 이곳은 우리나라 멸종위기 식물 2급이 모여있는 곳인데요. 멸종위기 중에서부터 다양한 희귀식물까지 한자리에 모여 있더라고요. 와, 이 파초이령. 네. 요거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열대우림 같은 데서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딱 그렇게 생겼어요. 맞아요. 꼭 동남아에 있을 법한 식물이죠. 맞아요. 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입니다. 근데 저는 우리나라에서 한 번도 못 봤어요. 보시는 것처럼 관상 가치가 아주 높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분별하게 채취를 해가서 멸종 위기식물 2급으로 지정을 해서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에 가도 너무 예쁜 식물들 참 많죠. 아무리 예쁘다고 무분별하게 채취하시면 안 돼요. 아니 됩니다요. 생물탐구관 2층으로 올라가면 선인장을 비롯한 다양한 다육식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제 키보다 훨씬 큰 키다리 선인장도 보이고요. 80살이 넘은 할아버지 선인장. 기린을 닮았다고 해서 꽃기린이라 불리는 앙증맞은 선인장도 만났어요. 오, 이건 정말 특이하게 생겼네요. 꼭 스카프 같지 않아요? 너무 예뻐. 안 돼요. 왜요? 위험해요. 여기 가지가 무척 날카롭기 때문에 가지에 박히면 병원에 가야 돼요. 그래서 관람객들이 많이 만지시려고 하는데 절대 만지시면 안 돼요. 제 별명은 밍크 선인장이지만 만지지 마세요. 눈으로만 보세요. 저는 절대 부드럽지 않다구요. 따뜻한 온기와 함께 자연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이곳에서 올해의 봄을 한 발짝 먼저 만나봤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고 또 안전하게 잘 네. 관람한 것 같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저희 과학관에 오실 때 사전 예약은 필수고요. 마스크 착용 꼭 해주시고 발열 체크, 거리 두기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립중앙과학관에 오시면 일상 속 과학을 새로운 전시와 함께 재미있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으로 초대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찾아온 국립중앙과학관 잘 봤습니다. 전기쇼 할 때는요, 마치 제가 전기가 통하는 것처럼 막 찌릿찌릿한을 하던데요. 네. 깜짝 놀라셨겠어요. 진짜 너무 놀랐어요. 네. 온몸에 전기가 막 찌릿찌릿하게 다 통하더라고요. 아무튼 이 코로나 이후로 국립중앙과학관도 대부분이 보니까 비대면으로 전시를 운영하고 있군요. 네, 현재 접촉이 많은 전시물들은 운영을 멈춘 상태이고요. 네. 동시 관람 인원수도 제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관람 전에 홈페이지에 먼저 방문하셔서 관람이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고요. 예약 후에 방문해 주시면 되는데요. 관람하실 때는 방역수칙 꼭 준수해 주시고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소식은요. 알면 알수록 지식이 쌓이는 알지 시간. 오늘은 법률 알지 시간으로 꾸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위 자동차 사고에 대한 대처법 오늘 알아볼까 하는데요. 신지원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도로 위에서의 차량 사고 많은 분들이 이 막막하고 두려워하시고 또 사고를 당했을 때 당황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있거든요. 이럴 때 미리 대처 방법을 좀 알면은 당황하지 않고 잘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가장 궁금한 거는 운전을 하다가 이 차량 간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가장 궁금하거든요. 네, 도로교통법 54조에서는 사고가 발생됐을 때 취해야 될 조치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먼저 즉시 정차를 해서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되고요. 그다음에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정에 대해서, 이런 교통사고 상황에 대해서는 경찰 관서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간혹 피해가 경미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지나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생각보다 사고 현황이 이제 중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사고가 발생하면 반드시 정차를 해서 우선은 현장을 확인을 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차를 했을 때는 안전한 곳에 자동차를 정차를 하셔야 되는데 네. 만약에 그게 어렵다면 네. 즉시 비상등을 켜고 삼각대를 설치하든지 아니면 뭐 섬광 신호 장치를 설치해서 네. 2차 사고에 그런 우려가 없도록 조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간간히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은 2차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혹여 내가 2차 사고를 유발하게 된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면은 그 사고에 대한 책임도 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에도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삼각대나 안전 삼각대나 섬광 신호기를 설치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2013년도에 울산지방법원에서는 1차 사고가 발생을 하고 네. 이제 근데 그때 안타깝게도 그 사고 차량에서 삼각대 설치나 이런 의무를 다하지를 않으셨어요. 네. 그런 채로 그 견인 차량의 운전자가 수신호로 후속하는 차량들에게 이 사고 현장을 알리는 그런 수신호로 네. 그 사고 현장을 피해 가도록 하고 있었는데 다른 차들은 이 수신호를 보고 다행히 사고 현장을 피해 갔지만 한 대의 차량이 이것을 보지 못하고 네. 정차돼 있는 사고 차량을 들이받고 사망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제 법원에서는 그 1차 사고의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을 했고요. 네. 다만 2차 사고 그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태만히 한 것에 대해서 네. 인정을 해서 네. 1차 사고 그 운전자에 대해서는 30%로 과실 비율을 제한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상자를 구호하고 무엇보다도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인적사항 제공 의무에 대해서도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이 사고가 났을 때 서로 간에 이 당사자 간에 인적사항을 제공해야 될 의무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아까 규정을 하고 있는 그 네.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제공 의무가 있는데요. 통상적으로는 이제 뭐 서로 명함을 교환하는 네. 경우가 있을 텐데 명함이 만약에 없다 하더라도 이름이나 전화번호는 반드시 받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네. 간혹 운전면허증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운전면허증에는 개인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네.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어서 신분증은 제시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 교통사고 하면은 많이들 이야기하시는 게 그 사고 현장을 기록해 놓는 게 중요하다고 많이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기록을 꼭 해야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사고 현장이라는 게 나중에 책임 소재나 책임 비율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자료가 되기 때문에 네. 반드시 현장 그 사진이라든지 동영상을 남겨두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만약에 2차 사고의 우려가 적은 상황이라면 네. 가급적이면은 사고 당시 상황을 그대로 재현을 하고 네. 그다음에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근데 사진으로 기록할 때 이 사고 위치나 아니면 부위 등 여러 가지로 이렇게 좀 자세히 남겨놓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남겨놓으면 도움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사고 그 부위 그 자체뿐만이 아니라 네. 사고 현장 전체 샷도 찍어놓고 네. 사고 현장 전체 샷을 뭐 정면, 후면, 측면 이렇게 다양한 각도에서 찍어놓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뭐 핸들의 방향이라든지 바퀴 그 타이어 바퀴의 방향 이런 것들도 찍어서 추후에 네. 이런 사고 현장에 대해서 재현할 수 있는데 도움되는 자료를 남겨놓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그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놓으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 아. 네, 그 블랙박스 영상에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많은 경우들이 있는데 네. 이제 상대방이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면 네.
이제 삭제하거나 네. 뭐 없다라고 하거나 예, 네. 그렇게 할 경우가 많아서 네. 사고 현장에서 이것을 동영상으로 확보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 그럼 서로 그 자리에서 예, 상대방의 그렇죠. 그 블랙박스를 내 핸드폰이나 이런 네. 것들로 촬영을 한다는 거죠? 예, 동영상으로 촬영하시는 게 좋고 네. 이제 네, 뭐 상대방이 만약에 이것을 좀 협조해주지 않는다고 네. 하면 보험사나 아니면 경찰, 네. 그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고 현장에서 사실 이 그 블랙박스 동영상을 요구하는 게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보험사나 경찰에 또 도움을 받는다면 좀 훨씬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합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보통 이 교통사고가 일어나면은 큰 인명 피해나 큰 사고가 아닌 경우에는 보통 이제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는 경우가 합의를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교통사고 합의할 때 좀 우리가 미리 좀 알아두면 유용한 그런 팁이 있을까요? 네, 교통사고의 경우에는 보통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너무 성급히 합의를 하시는 것보다는 경과를 지켜보고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뭐 조기에 합의를 해야만 하는 그런 피치 못한 사정이 있으신 경우에는 합의 당시까지 발생하지 않았던 어떤 후유 장애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합의서에 명시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판례상 그 당시까지 예견할 수 없었던 손해에 대해서는 다시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는 있는데 네. 뭐 어쨌거나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합의서에도 그런 사항을 명시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로 치료가 길어지다 보면은 출근에 좀 지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 보면은 경제적으로 좀 타격을 입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 치료를 중단하고 조기 합의를 해서 생업을 선택해야 되는지. 네, 그렇죠. 이제 사고가 발생이 되면 계속 치료비는 들어가고 네. 이제 치료를 계속 받아야 되는 상황이라서 당장 생계가 곤란해지기 때문에 뭐 치료 시기가 길어진다든지 아니면 보험사와 합의가 안 된다든지라고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되면 네. 그러면 그냥 여기서 이쯤 해서 그냥 합의를 해야 되는가 이렇게 쉽게 생각을 또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가불금 제도라는 것을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최종적인 합의금 그 손해배상 액수가 확정이 되지 않더라도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내에서 약 50%까지는 미리 보장을 해주어서 미리 배상을 하게 해주어서 치료를 안정적으로 받고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네. 그래서 보험사에 청구를 할 경우에는 보험사가 10일 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고 당사자들한테 꼭 필요한 정보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밖에도 자동차 사고와 관련해서 알고 있으면 좋은 제도가 있을까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가불금 제도라는 거는 그래도 가해 차량이 누구인지 그리고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서 보험사로부터 이제 책임 그 배상에 대한 어떤 확보가 되는 경우에 그나마 다행인 경우인데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제 뺑소니 차량의 경우, 그러니까 가해 차량이 누구인지 모르고 특히 가해 차량을 확보를 하더라도 가해 차량이 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제 변제 여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고스란히 피해자가 떠안아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 사업이라는 것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책임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정부가 그런 손해배상을 대신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신청을 하시기 위해서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을 하셔야 되고 구비 서류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경찰서에서 발급받는 서류이고요. 그밖에 진단서나 치료비 내역에 대한 그런 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부에서는 자동차 운행으로 인한 사망이나 중증 후유 장애인의 유자녀 및 피부양자에 대한 경제적인 지원도 있다면서요? 네, 그런 부분까지도 일정 액수에서 월 얼마 이렇게 정해진 액수에서 피해 그 배상을 해서 유자녀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보상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모르는 이 교통사고, 자동차 사고에 우리가 평소에 좀 유의해서 대비해서 좀 막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보통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이유가 이런 교통사고 상황이 됐을 때 필요한 영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간혹
간혹 이제 그 용량이 꽉 차서 네. 막상 그 사고가 발생했을 당시의 상황을 담지 못하는 경우가 안타까운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2주에 한 번씩 블랙박스 포맷해서 가지고 다니시는 게 좋을 네. 것 같고요. 또 한 가지가 교통사고 신속 처리 협의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거를 평소에 준비를 하셔서 네. 가지고 다니시면 사고 현장에서 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전 같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교통사고 신속처리 협의서라는 게 어떤 거예요? 네,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네. 사고 현장에서 담아야 되는 어떤 사실관계를 한 장의 종이에다가 요약해서 정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자동차가 파손이 되었다면 파손 부위, 파손 정도, 그리고 인적 피해가 있었다면 누가 어디를 얼만큼 다쳤는지 이것을 종이에다가 기록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책임 소재나 과실 여부에 대해서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네. 그것이 결국은 자료가 바탕이 돼서 나중에는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현장에서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서는 기재를 하지 않으셔야 되는 그런 유의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안전 운전하셔서 이런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사고가 일어났더라도 오늘같이 저희가 알려드린 정보를 통해서 잘 활용하시고 당황하시지 않고 잘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TVU 다정다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